안녕하세요. 써니즈 오디오 채널입니다. 가만히 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관찰해보면 모두가 이야기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듯 보입니다. 영화, TV, 유튜브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누군가의 뒷담화나 미담을 하고 일에 관하여, 인생에 관하여, 오늘 아침 있었던 뉴스에 관하여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듣고 만들어냅니다. 잠자는 시간에 꿈을 꾸면서까지 말이죠. 도대체 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을 이야기들 속에서 보내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야기는 우리 삶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오래된 질문의 답을 찾고자 하는 본능과 욕망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무섭고 두려운 것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두기 위해서, 새로운 도전의 용기를 얻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고 잘 살기 위해서 등등 우리는 이야기에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집착하게 됩니다. 로버트 맥키라는 유명한 스토리텔링의 대가가 있어요. 그는 로버트 맥키의 스토리라는 책에서 이야기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종류의 이야기 예술들은 인류가 혼돈으로부터 질서를 찾고 인생에 대한 내밀한 시각을 얻기 위해 필요로 하는 영감의 가장 주된 원천이다. 이야기를 향한 우리의 욕구는 삶의 어떤 모범을 포착하기 위한 인간의 근원적인 요구를 반영하는데, 그 요구는 단순히 지적인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개인적이고 정서적인 경험 안에 자리 잡고 있다. 극작가 장안우이의 표현에 따르자면 허구는 인생의 형식을 부여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범을 보여주거나 교훈을 주거나 영감을 주면서 일종의 틀을 제공하게 됩니다. 단순히 즐기기 위해 보는 예능이나 엔터테인먼트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야기들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그 의미는 우리 안에 있는 강렬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심지어는 고통스러운 감정이 일어나기도 하고 다양한 감정들이 올라왔다가 해소되면서 궁극적으로 정서적인 경험을 만족시켜줍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의식은 스크린에 주의를 집중하게 되는 거죠. 로버트 맥키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잘 만든 영화, 소설, 연극들은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온갖 형태의 희극과 비극을 통해 관객들에게 영향력 있는 의미들로 충전된 신선한 삶의 유형을 보여줌으로써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한다. 이야기는 현실로부터 도망쳐 나오는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싣고 현실을 찾아 나서는 추진체며 실존의 무정부적인 상태로부터 질서를 찾아내려는 우리의 가장 진지한 노력이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으로부터 어떤 영감을 받았던 적이 있을 거예요. 대부분은 그냥 지나쳐 흘러가지만 어떤 것들은 우리가 휙 낚아채서 그 영감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만듭니다. 영감을 구체화시키는 거죠. 그리고는 그 이야기를 청사진으로 마음에 그려놓고 우리는 그 이야기대로 실천합니다. 재밌는 것은 이런 과정을 의식하고 알아차릴 때도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많은 빈도로 말이죠. 저는 우리 스스로가 이 무의식적 이야기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면서 왜 내 인생의 이야기는 불행한가 하고 불평하며 지낼 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우리의 인생 이야기는 무의식적으로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바꾸기 힘들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하지만 내 안에 입력되고 저장된 스토리를 알아차리고 의식함으로써 이야기의 주제와 흐름과 결과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을 들었었어요. 뭔가를 의도적으로 하지 마라. 이 말을 들었던 당시에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의도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은 나쁜 것이로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느끼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고요해지는 과정, 그러니까 생각이 멈추고 느낌이 멈추고 진정한 나라는 건 무엇인지 알아갈 때, 그때 필요했던 도구인 것이지 의도적으로 뭔가 하지 말라는 말에 붙잡혀서 그 어떤 의도도 내지 않으려는 것은 뭔가 잘못된 집착처럼 보이더라고요. 어쨌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내면에 설정된 이야기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걸까요? 그런데 그 전에 이야기를 바꾼다고 해서 정말 더 행복해지고 삶이 좋아지는 걸까요? 어떤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인지 나쁜 이야기인지 우리는 알고 있는 걸까요? 로버트 맥키는 언어의 장벽을 넘어 더 많은 이야기를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전반적으로 이야기의 질은 낮아지는 추세라고 말합니다. 이야기라는 예술은 쇠퇴의 길에 들어서 있고 23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지적했듯이 이야기의 질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 결과는 타락으로 나타난다고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전개 과정에 흠이 있고 난삽해지는 이야기는 본질 대신 구경거리를, 진실 대신에 속임수를 대체해 넣을 수밖에 없게 된다. 이야기가 약하면 멀어져가는 관객들의 시선을 붙잡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수억의 돈을 쏟아부어 야단법석을 떨어대는 식으로 전락한다. 솔직하고도 힘있는 이야기 없이 문화는 진화해 나갈 수 없다. 겉만 번지르르한 채 속은 텅 빈 사이비 이야기들만 반복적으로 경험한 사회는 쇠락하고 만다. 인간 심리와 사회의 음침한 구석들에 신선한 빛을 뿌려줄 진실한 풍자와 비극, 드라마, 그리고 희극이 필요하다. 그렇지 못할 경우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가 경고했던 대로 중심은 더 이상 지탱해내지 못한다. 로버트 맥키는 문화적 관점에서 이야기했지만 우리 개인의 관점에서도 어느 정도 일치하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내면의 진실된 이야기가 중심이 아니라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이야기가 중심이 될 경우 우리의 인생도 겉만 번지르르한 채 속은 텅 빈 이야기들로 가득해지고 쇠퇴의 길로 갈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훌륭한 이야기란 무엇일까요? 훌륭한 이야기란 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야기, 즉 세계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의미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만드는 작가에 대해 로버트 맥키는 말합니다. 이야기에 대한 사랑, 즉 작가의 전망은 이야기를 통해서만 표현될 수 있다는 믿음, 등장인물들이 실제 사람보다 훨씬 더 사실적일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가공의 세계가 실제 그것보다 훨씬 근원적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극적인 것에 대한 사랑, 즉 돌연한 사건들의 놀라움과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사실들에 매혹당해야 한다. 진실에 대한 사랑, 즉 작가로 하여금 평생 인생의 모든 진실에 대해서 그 가장 깊은 비밀의 동기에 이르기까지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천형을 지도록 만드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인간에 대한 사랑, 즉 고통받고 있는 영혼에 기꺼이 동감하여 그들의 내부로 들어가 그들의 눈을 통해 세상을 보려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 감각에 대한 사랑, 즉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내면적인 감각에 대해서도 열려 있으려는 욕망이 있어야 한다. 꿈에 대한 사랑, 즉 단순히 그 끝이 어디인지 가보고 싶다는 이유만으로도 상상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즐거움을 알아야 한다. 유머에 대한 사랑, 즉 삶의 균형을 회복시켜주는 여유를 아껴놓는 기쁨을 알아야 한다. 언어에 대한 사랑, 즉 소리와 그것들이 주는 감각, 문장의 구성과 그 의미에 대한 탐구가 주는
재미를 알아야 한다. 이중성에 대한 사랑, 즉 삶 속에 감춰져 있는 이중성을 감지해내는 능력과 사물들의 본질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건강한 의구심이 있어야 한다. 완전함에 대한 사랑, 즉 완전하다고 느끼는 순간에 도달하기까지 쓰고 또 고쳐 쓰는 열정이 있어야 한다. 독창성에 대한 사랑, 즉 대담하게 독창성을 추구하며 조소를 당할 때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 즉 좋은 작품을 소중히 여기고 나쁜 작품을 싫어하며 그 둘 사이의 차이를 아는 내밀한 감각이 있어야 한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즉 남들에게서 끊임없이 인정받지 않아도 견딜 수 있으며 자기 자신이 진정한 작가라는 것에 대해 추호도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작가는 작품을 쓰는 행위를 사랑해야 하고 외로움을 견뎌낼 줄 알아야 한다. 그러나 훌륭한 이야기나 뛰어난 등장인물들, 자신의 열정과 용기, 그리고 창조적인 재능으로 만들어지는 세계에 대한 사랑만으로는 아직도 충분치 않다. 작가의 목표는 훌륭한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잘 쓰인 이야기라야 한다. 훌륭한 작가는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까지 거의 모든 것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사랑하며 동시에 잘 표현해내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것, 사랑 그 자체가 되어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 작가는 거기에 표현하는 기술을 익혀서 차단당했던 무의식의 활동을 표면으로 드러나게 합니다. 로버트 맥키의 스토리, 책을 읽고 있다 보니 작가라는 직업이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오는데요. 나를 탐구하는 과정과 닮아있기 때문인 듯합니다. 사람을 관찰하고 세상을 관찰하고 우리 내면에 억눌리고 드러난 욕망들을 관찰해서 그것을 다시 세상에 표현해 내므로써 우리가 마주하기 힘들었던 감정, 사건들을 상상 속에서라도 마주하게 하고 저항하고 놓아버리는 과정을 함께합니다. 그 상상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현실에서도 그동안 외면했던 것을 똑바로 바라보고 한계라고 여겼던 경계로 다가가는 용기를 얻게 되는 거겠죠.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